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도노 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갑질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입주민의 갑질 행위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무 상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방송 직전에 보내시면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빨리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월급을 좀 못 받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 얼마인가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야, 이게 스튜디오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잘 다니지 않고요. 네. 예. 오늘 좀 첫 번째 소식이 그 아파트 경비원 관련 내용인데 네.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발생 시 조치 사항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예. 거기에 우리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그 규약 준칙 및 우리 개별 아파트에서 정하는 관리 규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 규정을 정하라. 예. 그러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4월 5일까지 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5월 6일까지 정해서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예. 네. 그동안 경비원분들이 사실 경비 업무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경비업법 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들으신 분들 다들 의아하시겠지만 법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비는 경비 업무밖에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로 돌아보면 그러시지 않잖아요. 분리수거하시고 택배 받아주시고 주차 관리하고 낙엽 쓰시고 주차 관리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하고 우리 법하고 다른 이제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제 또 다른 일면에서는 그렇다면 경비 업무만 하실 경우에는 이제 현장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경비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요. 10월 21일이요? 네,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 특례 규정에서 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시행령에다가.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8월까지 어떤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들 의견 거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10월이면 그래도 아직 멀었네요. 네. 빨리 좀 적용되길 바라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또 문제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만 있으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좀 제대로 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던 겁니까? 예, 이제 감시 단속적 승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승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면 업무 강도가 낮고 심신의 피로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시간 한도도 적용받지 않고 연장 휴일 근로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만 받기만 하면 근로 조건이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이 승인에 대한 좀 그 승인을 해주는 절차나 그 해주고 나서의 조치들이 아주 미흡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말씀 들어보니까 승인 기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다들 놀라시겠지만 첫 번째 유효 기간이 없었어요.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승인 받을 때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승인을 벗어나서 다른 그 진로 조건이 더 열악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습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어요. 예예. 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승인할 때 우리 경비원 분들의 종사 업무 근로자 수 근로 형태만 기재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자기가 감단 근로자인지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네, 좀 문제가 많네요. 네. 아니 근데 이야기 듣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근로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근로자요? 예. 우리 경비원분들. 아 경비원분들. 네, 그렇죠. 여기서 승인만 있으면 네. 우리는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분들 보면은 아파트에서 화단 관리나 분리수거 등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쉴 공간이 없어 보이세요. 네, 없죠. 이것도 네.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승인 신청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예. 뭐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은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격일제 근무의 휴게 시간을 하한인 8시간만 주면 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 사실 경비원분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예. 그동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오면서 그 급여를 계속 올려줄 수 없으니까 휴게 시간을 늘려서 이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있었거든요. 일도 있습니까? 예, 이런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이 늘긴 했는데 예. 실제로는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경비원분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가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유효기간 설정하겠다. 3년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갱신 신청 시에는 그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위반 사업장에 있어서 제재가 없었다고 하는 데서 제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승인 기준 정해서 반복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승인해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신청 내용 구체화해서 우리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제대로 확립되고 할 수 있는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 정도 정해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담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9598번님. 3월 퇴사 준비 중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퇴사가 어렵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역시 그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서로 간에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한 달 전에 알려주고 그래야지 퇴직의 효력이 한 달 뒤에 발생하니까 그런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지급은 밀려질 수 있지만은 퇴직금에 전혀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좀 퇴사일을 좀 양보하셔가지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2099번님. 제가 1996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3월 19일 퇴사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2013년 이전은 퇴직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2013년 이전에는 그 4인 이하 사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은요. 2012년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1년 동안은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50%? 네, 정확하게 2012년 이전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럼 1996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6년치는 못 받고 그렇죠. 2012년부터 13년에서 50% 그리고 이후는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2961번님. 직장 내에서 조장으로 발령 났는데 일을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라고 하셨네요. 조장으로 발령났는데 일을 거부하신다는 거는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일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 사유나
그 직장 내 정당한 지시 명령에 대한 위반의 정도, 그러니까 그 해고할 만한 사유인가와 해고당할 만큼의 일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초장을 어떻게 해서 거부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해고가 정당한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맞아요. 만약에 뭐 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나 팀장하기 싫다 이런 게 네, 그렇죠. 근데 해고사가 그거를 될수 막상 있습니까? 거부해 버리면 예.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 행위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반의 경우가 결국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거냐라는 예.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0779번님 사직하기 전에 통상 한 달간 시간을 두는데 2달 이상 임금 체불 시 즉시 퇴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라고 하셨네요. 임금 체불을 당하시고 있으니까요. 예. 어쩔 수 없죠. 빨리 규정 그냥 그만두셔야죠.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퇴사하는 게 좀 당연하다. 당연하지.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결정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괜찮은 사업장을 알아보셔야죠. 경제적으로 본인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걸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가 한 달 뒤로라고 얘기하는 걸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왜 그렇죠, 중요한가 그렇죠. 하면 예. 그 효력 발생 이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번거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30일이라는 걸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다고 하면요. 이건 실업급여 사유도 돼요. 그렇군요. 네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473번님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 협약으로 직종별 입사 유형별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입사 시에는 단일 보수 체계였고요. 직종 간 이동도 자유롭고요. 불이익 받는 직원 수가 3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라디오에서요? 이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시 그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동의를 받으면 전체 근로자한테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유형이죠.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질문에 좀 답변하신 거라서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내용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913 퇴사 의사를 밝힌 지 넉 달 가까이 됐는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면서 그냥 나갈 경우에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충분한 시간을 좀 준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벌써 오늘 4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퇴직일이 정해지었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도 벌써 지났어요. 그냥 나가요? 그만두시면 돼요. 그리고 월급을 반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혀 거리낄 게 없으십니다. 지금 해주실 거 회사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늘 퇴사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7924번님 한 달 후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연차를 좀 사용하고 싶다니까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퇴사 날짜가 미뤄지니까 연차 쓰지 말고 맞춰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차피 연차를 안 쓰시면 돈으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회사의 편의를 인수인계 기간이 없다고 하면 조금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그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잘. 근데 그거는 너무 착한 답변이고 이분은 꼭 휴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는 거니까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하고의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기간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 인수인계는 정말 못 해주는 기간이 생겨버린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가신다는 거를 5일 정도 주시고 5일은 인수인계 해주시고 수당으로 받으시고 이런 좀 서로 간에
예, 좀 협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역시 네.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추구하는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